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도 마음 한쪽이 비어있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정작 아무것도 시작할 힘이 나지 않는 날들 말입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고 가족을 위해 참고 견뎠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의 청춘은 뒤로 미뤘고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다는 말로 버텨왔지요. 젊을 때는 조금만 더 고생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집 장만하면 괜찮을 줄 알았고 아이들 크면 편해질 줄 알았고 돈 조금 모이면 마음도 안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몸은 점점 지쳐가고 사람은 하나둘 떠나가고 예전처럼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퇴근 후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TV 소리만 멍하니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지? 내 인생은 정말 괜찮게 살아온 걸까? 이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사실 중장년의 외로움은 젊은 시절의 외로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젊을 때는 미래라도 있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앞으로보다 지나온 날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오래 닳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끝내 삶의 의미를 놓지 않았던 사람. 바로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단순히 철학을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짓밟히는 지옥을 직접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1942년 프랭클은 아내와 부모와 함께 나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창문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화물칸 안에서 사람들은 며칠 동안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누군가의 신음, 죽은 듯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 아우슈비츠.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군인들의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빨리 움직여. 침 내려. 줄 서. 사람들은 가족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지만 그곳에서는 가족조차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늙은 부모는 다른 줄로 보내졌고 어린아이를 아는 어머니들도 사라졌습니다. 프랭클은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 이별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별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포옹도 없었습니다. 그저 군인의 손짓 한 번, 왼쪽과 오른쪽, 그 짧은 순간 하나로 삶과 죽음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날 사라진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뒤 가스실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용소에 들어간 첫날 프랭클은 자신의 이름을 잃었습니다. 번호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밀렸고 옷은 빼앗겼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철저히 부서졌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노동력으로 취급받았다. 새벽마다 얼어붙은 땅 위에 맨발처럼 얇은 신발을 신고 서 있어야 했고 영하의 추위 속에서 몇 시간씩 점호를 받았습니다. 조금만 비틀거려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굶주림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루 식사는 물 같은 수프와 작은 빵 한 조각. 사람들은 늘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꿈속에서도 음식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된장국 같은 국물, 갓 지은 밥 냄새, 버터 바른 빵 한 조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울먹이며 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희망이 사라지면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삶을 포기하는지를 직접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부터 몸을 씻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는 소리에도 움직이지 않았고 힘없이 구석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마지막 빵을 담배 한 조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수용소에서 빵은 생명이었습니다. 그 빵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미 삶을 포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며칠 뒤 조용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프랭클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인간은 육체보다 먼저 삶의 의미를 잃을 때 무너진다는 것을. 어느 겨울 새벽, 프랭클은 눈 덮인 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탈진 상태였고 발가락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찬바람은 살을 베듯 얼굴을 때렸고 뱃속은 며칠째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거운 돌을 옮기며 걸어야 했습니다. 옆에서는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자신도 맞거나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다움조차 사치가 되는 곳,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프랭클은 자신의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기억 하나로 다시 걸을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눈보라 속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 지켜야 할 존재, 다시 보고 싶은 얼굴, 그런 작은 의미 하나가 죽음 직전의 인간조차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훗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 자유 하나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이 문장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그 말이 편안한 방 안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바로 앞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는 수용소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버텨야 하고, 가정에서는 책임져야 하고, 부모는 늙어가고, 자식은 아직 손이 가고,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볼 틈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퇴직 후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시간이 끝난 것 같아서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문득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또 어떤 분은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인생도 끝을 향해 가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인간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의미 하나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누군가와 함께 먹을 다음 식사, 내일 아침 손주 얼굴 한 번 더 보는 일,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전화하는 일,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일. 어쩌면 삶은 그런 작고 사소한 의미들로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대단한 행복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거창한 성공보다 그래도 내일 하루는 살아보고 싶다는 작은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삶에 지쳐 있다면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인생에는 잠시 멈춰 서야 하는 계절도 있습니다. 꽃도 겨울 내내 피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힘든 것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묵묵히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빅터 프랭클이 지옥 같은 수용소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창한 희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의미,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언젠가 이 경험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마음, 그 작은 불씨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오늘 하루를 버틸 아주 작은 이유 하나만 찾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아직 끝까지 붙들고 있게 만드는 작은 의미 하나는 무엇입니까?